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항공사 채용별 동향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롤플레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항공사별 10대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항공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정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승무원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하고 문의를 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승무원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을 한번 말해보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을 조금 더 정확하고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6하 원칙에 의해서 승무원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승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는 하반기가 끝났고요. 내년 2018년 상반기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자, 6하 원칙에 의해서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6하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6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자,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스펙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HOW 다 아시죠? 6하 원칙을 잠깐 간단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도전 가능한가?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바로 승무원의 또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보통은 150대 1, 지금 현재는 대한항공 경우 19,000명이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100명이 승무원으로 채용된다고 했을 때는 19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 도전하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도전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어떤 스펙이 중요한지, 그리고 학벌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아마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스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카페나 페이스북에서 물어보았는데요. 질문 4개 중에 바로 스펙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hy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직무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가? 사실상은 자기소개서에서도 항상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승무원이 왜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자기소개서에도 받고 면접에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 대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자신이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Why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에 맞춰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When입니다. 자,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승무원이 되겠다고 야무진 꿈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꾸곤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여행을 갈 때, 가족들과 여행 갈 때부터도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꿈이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먼저 나오고 또한 여행 경험도 좋긴 하겠지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도전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 실패를 했다면 다시 어떻게 도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나오는 부분이죠. How,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스터디도 좋고요.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항공사 기사 스크랩을 하면서 자기만의 질문과 답을 정해서 정의만으로도 합격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자기가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야무진 방법으로 한 번에 합격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더라도 방법론 쪽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어입니다. 자, 어디에서 근무하는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직업은요, 어디서 근무를 하시죠?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승무원이라고 하면 지상 근무보다는 알고 있다시피 지상이 아닌 상공에서 하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직무를 어디에서 하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전 가능할까요? 사실 스펙보다는 저는 승무원이 갖춰야 할 성품,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론 쪽에서 이 후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전 가능한가? 우선은 신체적인 조건도 맞고요. 영어를 잘하거나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인성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승무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한 타사를 근무하였을 때 근무한 그 평가,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항공사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다른 항공사 가면 모르겠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일했을 때의 그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갖춰야 할 성품이나 그 자질론 쪽에서, 자질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고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 나에게 경험이 되고, 또한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또 승객에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은 어떤 것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항공사는 그 토익이나 영어 성적에 대해서 성적만 어느 정도만 갖추면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상 실제 합격에서는 토익 성적이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토익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 말하는 능력까지도 갖춰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텐데요.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면접에서 한 번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실제 면접관에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승무원이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대답이 맞을 겁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본인의 경험이고, 또한 그렇게 비행기에서 좋았던 경험이거나, 아니면 승무원이 실제로 서비스했었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장점이나 본인의 특기, 그리고 취미와 연관해서도 자기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Y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직무에 도전하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경험을 한번 케이스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3학년이면 항상 먼저 또 취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정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1학년이나 2학년인 경우가 이제 보통 그때는 보통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여러 경험을 쌓으려고는 하는데요. 사실 저랑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의외로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서야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 나이가 가능한지, 뭐 28인데 승무원이 도전이 가능한지, 합격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묻곤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이상적일까? 물론 제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한다고 해서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무 합격 경험과 함께 임원, 그리고 최종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준비를 하고, 보통 저는 3개월 정도를 이제 짧게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개월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금방 준비했었던, 금방 말했었던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학사, 그러니까 1학년이 끝난 2학년이랑 또 이제 4년제 학사 중에서 3학년 돼서 4학년이 될 때 느낌, 그리고 또 4학년이 되고 난 게 아니라 이제 졸업을 아예 하거나 직업을 가졌을 경우, 직업을 다 그만두고 나서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요, 정말 각자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항공운항과, 항공서비스학과, 그리고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이렇게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요. 뭐 관광학과를 통해 관광학과나 아니면 호텔학과, 그래서 많은 서비스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학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또한 연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호텔이나 또 이제 항공사에서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과 함께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를 알고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더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면 좋겠고요. 자, 그런 것은 저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4번, 5번을 도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접근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 하우 면에서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다른 항공운항과나 항공학과 이렇게 많이 진학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모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졸업했어도 모르는 부분은 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where, 어디서 근무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가장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 의견인데요. 자, 지상이 아니라 항상 흔들리는 비행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개나 그다음에 갑자기 흔들리는 터뷸런스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서비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비행기라는 또한 다른 우리가 말하는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일반 차나 자동차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497명, 495명이 탑승하는 A380에서도 근무할 수도 있고요. 가장 작게는 130에서 150명이 승무원들이 승객을 서비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데가 바로 이 승무원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어에 대해서 우선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주제를 항상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승무원이란 어떤 직업일까요? 자, 여러 직업이 있지만 이 승무원에 대한 직업을 너무나 꿈처럼 아니면 너무나 좋게는 보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에 대한 이해, 승무원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해보고 나서 승무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승무원에 대한 직업의 정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잠깐이라도 승무원이란 어떤 직업인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장점 및 단점까지 이야기할 경우가 많은데요. 승무원의 직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이고요. 승무원의 장점과 단점은 아무래도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무원의 장점만 너무 두각하거나 그것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면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아마 면접관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란 기내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승객이 또 목적지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출발부터 도착지 목적지까지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돌보아주는 직업인이 아무래도 승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안전과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직업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직업에 관련된 그리고 직종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승무원의 업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기내식을 주는 사람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기내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기내식을 주는 승무원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맛있는 음식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직업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기내식을 주기도 하고요. 예, 안전 업무를 또한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이란 하고 승무원에 대한 직업의 정의를 금방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디냐? 예, 기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비행기에 대한 정의도 한번 내려볼까요? 자, 비행기는 그냥 뭐 비행기지 이렇게 단순하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행기가 어떻게 발전했고 또한 지금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비행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인 것만큼 이제 비행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써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웨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업무 공간의 특이성에 대한 이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비행기입니다. 자, 이거는 747-400이거나 요즘에 대한항공이 들여오는 7478i 같은데요. 자, 비행기란 자, 인류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요즘 최근에 가장 최첨단 기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최첨단 기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배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이용해서 자, 미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배를 타는 건 본인의 자유의사이기도 하고요. 차를 타고 뭐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뭐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는 길게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상이 아닌 상공에서 움직이는 인류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계가 바로 비행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나 차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상이나 바다가 아니라 항공, 그러니까 상공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수단이다. 자, 그래서 그냥 기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단이라는 것이고요. 교통수단,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로서 이제는 옛날에는 뭐 물건을 나르거나 사람을 나르는 그런 목적용으로 인해서 항공 운송 업무를 보통 항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여객 운송이나 화물 운송, 단순히 나른다, 무엇을 나른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조금 다르게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곳을 또한 가볼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는 그런 교통수단이고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저는 비행기로 한번 저만의 방법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비행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바로 승무원이기 때문에 자,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승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우선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지금까지의 설명은 굉장히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승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면 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직업이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라는 공간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승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승무원으로서 일할 때 제가 비행기에서 느꼈던 대상이 바로 이 두 종류의 대상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비행기에서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렸을 때도 승무원은 안전과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승객이겠죠. 그리고 이런 승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바로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 이렇게 또한 승무원도 또 직업이 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자, 운항 승무원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고, 또한 승객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승무원이겠죠. 자,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하고 싶을까? 아니면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은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맑고 환한 미소를 가진 남승무원이 승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요. 제가 보았을 때는 첫 번째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원리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나 이렇게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빠르게 운항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값이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미국 왕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150만 원 정도나 200만 원 정도를 1인당 내야 되는데요. 사실 어디에서도 교통수단을 잠깐 이용해서도 100만 원을 넘는 아마 교통수단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만큼 내가 낸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만은 달라. 자,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버스 타는 때 나만은 잘해주세요 하고 버스 기사님한테 부탁은 안 하시겠죠? 제가 어디까지 갈 건데 내릴 때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죠. 그런데 승무원으로서는 자,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계속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본인이 돈을 낸 만큼 그에 대한 가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서비스를 받는 비행기에서 만나는 고객들의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도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었고 또한 승무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마 비행기를 탑승을 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자, 이제 다른 생각보다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자, 뭐가 없이요? 사고나 사건 발생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바로 승무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특별한 서비스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보다는 안전 업무고 안전하게 비행기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것이 승무원이 가장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많은 승객이 탔었어도 아까 조용히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승무원들은요. 서비스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보통은 한 존이라고 합니다. 한 존에 보통 50명의 승객이 탑승을 하고 계시는데요. 승무원 한 명이 맡아야 할 그 대상이 보통은 이 숫자로 말씀드리면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승객을 한번 다양하게 분류해보면 여러 승객이 이렇게 50명 안에 또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나이에 따른 분류, 그래서 노인이나 젊은 층, 그리고 아이까지 다양한 젊은 층까지 나이에 따른 분류를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리에 따른 분류, 그래서 4시간 미만 정도는 단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거리, 중거리, 그래서 8시간 이상인 거리에 대해서는 장거리로 나누어서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른 분류로 자, 비즈니스로 가시는 분과 관광으로 가시는 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와
목적과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고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또한 말투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승무원의 직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륙부터 착륙까지가 업무가 많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요. 바로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고 그리고 즉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바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평가가 또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서비스의 불만, 서비스의 칭찬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착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평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승무원을 준비하는 그리고 승무원을 도전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승무원에게 이런 비행은요. 여행이 아닙니다. 바로 근무입니다. 자, 그래서 근무지에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기분과 또한 일하는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게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여행할 때의 기분과 일할 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무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자,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잠깐 실제로 승무원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업무를 준비하고 또한 승객에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승무원이 승객에게 서비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비스하기 전에 갖춰야 될 부분 그리고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로 객실 브리핑 부분입니다. 자, 사무실이나 기내에서 객실 브리핑을 먼저 실시합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 인천, 서울 인천에서 미국 LA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과연 승객이 몇 명이 탑승을 할지 그리고 승객이 어떠한 미를 또 따로 특별하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승무원들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세하게 적어 보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자, 국적별 승객 수 확인합니다. 자, 미국까지 간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스카이팀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인보다는 외국인 탑승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수, 그리고 뭐 중국인 수, 일본인 수,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야 국적의 승객이 얼마나 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VIP, CIP라고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보통 밀리언 마일러나 MP 승객, 모니캄 프리미엄 승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게 이제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VIP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아니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VIP, CIP. 그래서 CIP는 같은 경우는 회사 내 주요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을 또한 체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특이한 승객의 위치와 그리고 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 승객이라고 하면 어떤 승객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어떤 승객이냐면요. 패밀리 서비스를 받아야 될 고객 그리고 UM 서비스를 받아야 될 고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패밀리 케어가 무엇일까요? 자, 70세 이상의 한 번도 뭐 여행하지 않은 분이거나 보호자 없이 여행을 해야 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여행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또한 비행기에서 다시 또 도착 후 지상에서 계속적인 연속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UM 같은 경우는 국제선의 경우 만 5세 이상 그리고 만 11세 이하의 어린이까지는 승무원들이 굉장히 일일이 엄마처럼 돌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타는지, 어디 자리에 앉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브리핑 전에 먼저 확인하고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듀티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근무할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근무할지,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에서 어떤 듀티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갤리나 아니면 아일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 듀티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듀티를 확인하고 위치도 확인하고 그리고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앉아야 될 그 자리마다 이제 갖춰야 될 부분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내식은 그냥 단순히 카트 안에 음식 이렇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비행기에는요, 없는 게 없는 보물창고입니다. 자, 그래서 비상 보안 장비, 자, 손도끼나 아니면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자, 이제 긴급 착륙이거나 긴급 착수를 있을 때 나가라고 하면 메가폰 같은 경우도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비행기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 장비. 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거는 지상이 아니라 또 상공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승무원이 거의 소방관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훈련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 장비, 소화기든지 아니면 뜨거운 것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성형 장갑 같은 경우도 찾아보기 하고 있고요. 또한 의료 장비. 자, 승객이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다고 했을 때 보통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굉장히 긴급한 사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화상은 어떻게 보면 잠깐 얼음찜질해서 또한 연고를 바르면 그만일 수 있겠지만 심각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환자를 불러야 될 긴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를 페이징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장비도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비행기 내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까지도 일일이 승무원이 체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치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행 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자, 언제 출발하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자, 출발 시간, 그리고 도착 시간, 그리고 그곳의 날씨거나 시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객이 자, 그곳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반드시 승무원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 그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승객들은 모든 것을 승무원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차나 날씨, 그리고 그곳의 시차 변화도 알고 있으셔야 도착했을 때 오전 몇 시입니다라는 정확한 시간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은요, 시계를 꼭 차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기내식을 서비스할 텐데 미리의 내용, 뭐 비빔밥인지 해산물이 실렸는지 아니면은 소고기 볶음인지 불고기 덮밥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를 드시지 않는 이슬람 식사가 또 몇 개나 실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식도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교 사람들은요, 우선 저희가 밀을 앙띠레를 히팅해서 바로 드리진 않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그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자,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맡은 후에 그 밀을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별 밀에 대한 확인을 다 해야 되고 실제로 탑승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비행 전에 브리핑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자,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도착지는 입국 서류나 세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입국 서류가 다르고 또는 적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괌 같은 경우는 미국인에도 불구하고 노란 종이가 하나 더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곳마다 해야 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무엇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또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비행기가 뜨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 뜨기 전에 보통 2시간 전부터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요. 각자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서 본인의 듀티나 이런 것을 체크하고 또한 공지사항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는 브리핑을 했다 치고요. 자, 이제 비행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자, 비행기 탑승 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비행기 탑승 후 바로 승객이 승객이 탑승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3~40분밖에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바로 이 시간에 승무원들은 굉장히 날렵하고 신속하게 자, 승객이 받아야 될 물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겠지요. 자, 갤린의 서비스 물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숫자까지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런 음악은 헤드폰으로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자, 이런 헤드폰 하나조차도 승무원들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 수가 맞는지 그리고 왕복품까지 탑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용품 그리고 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자, 승무원들이 맨손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물품들을 자, 기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커피팟이나 아니면은 빵을 집을 때 그런 집게 이런 거가 다 기물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핸드타올, 웹타올 할 때도 뜨거우니까 자, 이런 기물을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일이 실렸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또한 서비스해야 될 용품, 뭐 커피나 프림 이런 소금이나 후추 등도 제대로 탑재가 됐는지, 그리고 항상 비빔밥을 먹을 때 써야 하는 고추장도 또 따로 여분이 실렸는지, 그리고 프레스티지나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드시는 라면도 각각의 위치에 잘 탑재가 됐는지도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바쁘죠. 자,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같은 경우는 화장실 용품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일일이 또 화장실마다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바로 승객이 이제 탑승할 직전입니다. 그래서 신문과 잡지 등을 각각 위치에 배치를 하고 바로 들어오시면서 보실 수도 있게끔 세팅을 마무리하면 바로 이제 이륙 전에 업무가 다 완료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객실 브리핑과 비행기 탑승 후 이륙 전 업무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비행기가 승객이 다 탑승했기 때문에 이륙 준비가 다 완료했고요. 바로 이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륙할 때 자, 우리 승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프시이라고 하는 승무원들이 앉아있는 좌석에 승무원을 보는 순간 굉장히 좋다. 승무원들과 대화를 나눠야지. 오늘 오늘 도착하셔서 어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비행한 것 중에 어디가 제일 좋으셔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묻겠지만 사실 승무원들은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자, 크리티컬 1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11분, 그래서 비행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11분이 바로 크리티컬 11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륙 후 3분과 착륙 전에 8분이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시간에 지금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륙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륙하는 중간 상승하는 부분에서의 5.6%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도착하기 전에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도 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착륙하기 전에 8분 정도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크리티컬 11 그 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희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자, 승무원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승무원들과 대면하면서 점프시트 앞에 앉았다라고 했을 경우 승무원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자, 승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바로 항상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0세컨드 리뷰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크리티컬 11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시간적인 대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도착해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고 놀지, 여행을 어디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 서비스 순서를 막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 쾅 하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륙 정지라고 했었을 때 이륙하지 못하고 바로 공항으로 다시 회항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자,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 자, 지금으로서 승무원이 해야 될 조치사항을 생각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세컨드 리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상시에 내가 벨트를 풀고 일어나면서 밖에 항공 외부 사고는 외부는 어떤지, 안전한지, 그리고 승무원 사무장이죠. 승무원 중에 가장 고참인 사무장의 지시나 기장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30세컨드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륙하는 동안은 이 업무,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안전. 네, 이 안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승무원이 앞에 앉아있더라도 너무나 반갑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승무원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업무 중입니다. 자, 이제는 비행기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고요. 바로 기자님이 방송을 합니다. 자, 어떤 방송이냐? 우선은 시트벨트 사인 오프라는 그런 콜을 줍니다. 그래서 벨트 사인이 꺼지며 승객은 자유롭게 화장실도 이용 가능하고, 그때부터는 승객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승무원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들이 다른 승무원 중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바로 승무원들은 음료 준비거나 그다음에 바로 서비스해야 할 타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월을 서비스하고 회수한 후에는 바로 음료 서비스나 밀 서비스가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밀 서비스는 기내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또한 가장 많은
서비스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두에 둘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가장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객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컴플레인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 하나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플레인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 바로 이때인데요. 음료나 식사를 원하는 대로 못 받았을 경우, 그리고 내가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좋은 대우를, 좋은 응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컴플레인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화상이거나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내식 서비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국물을 제대로 못 만졌거나 아니면 커피를 제대로 승객에게 드리지 못했을 경우, 승객에게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와 집중해야 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이 밀 서비스가 끝난다면은 보통 기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류나 화장품, 액세서리, 담배, 초콜릿을 계속적으로 승객에게 탑승을 한 승객에게 권유하기도 하고 방송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기내 판매를 하면서도 무거운 카트를 또한 지니고 또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승객을 칠 수도 있고요. 그 카트로 무릎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승무원들은 주의와 집중을 굉장히 요하는 직업입니다. 보통 밀 서비스 할 때도 그 카트가 하나에 100k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밀고 끌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다니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발을 스치고 지나간다거나 무릎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라는 그런 주의하는 말을 승무원들이 입에 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민하기도 해야 되고 되게 집중을 요하는 그런 기억력과 집중력도 필요한 직업이 바로 승무원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내 판매가 끝난 다음에는 보통 두 번째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랜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사를 준비할 때는 이 영화 시간에는 승무원들은 레스트를 하게 되고요. 조로 나누어서 잠깐 레스트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식사가 아니면은 랜딩을 하기 때문에 랜딩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사가 끝났다고 하고요. 자, 이제는 랜딩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또 승무원들은 여러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도착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밀리 케어나 UM 서비스 받을 고객들은 다시 일일이 또 승객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입국 서류나 세관 서류가 잘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미국에 도착할 때는 전 승객에 대해서 입국 서류와 세관 서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 LA까지 11시간 아니면 12시간을 간다고 했을 때는요, 승무원들이 무슨 일을 할까, 어느 정도 기내식만 서비스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이렇게 11시간, 12시간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느껴지시죠? 잠시 영화 상영하는 거 빼놓고는 그 영화 상영을 하는 시간조차도 사실 승무원들은 다음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내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다시 보여드렸고요. 자, 도착 전에는 그래서 이어폰 회수나 그다음에 잡지 회수, 그리고 다음 팀의 인수인계에 대해 그다음에 리커라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드라이 아이템까지도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승무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돌아오는 편수에서 고추장 박스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 대해 라면이 없게 된다면 나가는 편수, 출발 편수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들어오는 편수에서는 승객이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컴플레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하나도 잘 확인하고 또한 분배를 해야 되는 업무가 바로 승무원이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착륙 업무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도착을 하겠습니다. 착륙을 하면서 바로 이제 도착하는 업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착륙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이륙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보관 상태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석 밑에 물건이 안전하게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혹여 위에서 꺼낼 때 떨어지거나 다칠 우려가 없는지, 특히나 이제는 기내 판매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객들은 아주 단순하게 짐 위에 술을 얹어 놓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중 탑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중 탑재를 했을 때 비행기가 도착하면서 흔들리는 경우 바로 머리 위로 떨어졌을 때 승객의 머리에 직접 다쳐서 피가 난 경우도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하고 오버헤드빈을 닫고 선반을 닫은 다음에 화장실과 또한 여러 벙커까지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짐 중에서도 지팡이나 유모차 같은 경우는 비상 착륙할 때, 아까 크리티컬 11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비상 착륙할 때 통로에 마구 위치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갈 때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위치해서 다시 새롭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도착한 후에는 이렇게 하기 안내 후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물과 보안 체크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발물을 만약 놓고 간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편수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실물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보안 체크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자 위와 승객이 앉았던 의자 위와 오버헤드빈 선반까지 다 직접 올라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남아있는 승객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 벙커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벙커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벙커는요, 승무원들이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앉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워있기 때문에 굉장히 승무원들이 휴식할 때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승객이 잠시 몸을 숨기거나 또한 자기를 승무원에게 다른 어떤 보안 체크하는 직원에게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 항공사에서 이렇게 벙커 뒤에 통로에까지 이 중국인 여성 3명이 실제로 숨었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으로 왔다가 홍콩으로 가서 다시 인천에서 돌아왔는데 거기서라도 확인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도쿄 나리타까지 가서 인천에 와서 LA 갔는데 이 LA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전체 타고 다니는 동안에도 걸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요. 이렇게 몰래 숨어든 그런 미량자들 때문에도 보안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벙커에까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승무원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무원의 업무를 잘 살펴보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비행 이륙 전에 객실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내와 또한 바쁘면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면 기내에서도 할 수 있고 또한 사무실에서도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비행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일일이 다 서류 체크를 했고요. 한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비행기 탑승에서도 그냥 승객을 오기만을 뭐든지 누가 다 해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해준 것을 그냥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이 승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은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서비스 물품까지도 확인하고 자기가 앉아야 될 곳에 대한 주의도 비상 보안 장비 그리고 의료 장비까지 체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승객이 어떤 승객이 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위치한 그런 존에서 어떤 승객이 탑승하실지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셨고 패밀리 승객이거나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비동반 소아는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스페셜 밀을 주문한 승객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승객이 탑승하십니다. 자, 그래서 승객이 탑승하실 때 짐을 잘 보관하고 또한 제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드리고 이륙하기 전에 다시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서 승객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륙하고 나서 이륙하는 중간에도 30세컨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륙한 후에 어느 정도의 고도가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기내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굉장히 해야 할 업무가 많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어프로칭, 이제 도착한다는 사인이 나오면 승무원은 그 다음부터는 쓰셨던 물품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하고 또한 다음 비행을 위해서 다른 팀의 인수인계를 준비해야 되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음 팀에게 굉장히 서류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누구한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눈으로
저희가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다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써라. 그냥 거기 있을 것이다 라는 직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수를 자꾸만 발생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 탑승한 고객에게 서비스해야 될 물품도 있겠지만 다음에 서비스해야 될 물품까지도 일일이 다 확인을 끝내고 인수인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 작성도 필요한 직업이 바로 승무원의 직업이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웃거나 미소 지으면서 기내식을 서비스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무원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무원은요. 어쩔 때는 엄마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생님이 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간호사나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승무원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꿈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업무에서 제가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도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승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다뤄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특이점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승무원이 되는 방법, 노하우는 첫 번째 웨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근무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같이 지금까지 말을 했고요. 자, 비행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나라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곳곳을 지역과 나라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 근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오전 9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이런 것이 아니라 스케줄 근무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근무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근무.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적기가 대부분 국내 항공사, 그러니까 국내를 가는 것보다는 해외를 많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해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승무원의 업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 관리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무원의 그 테스트 면접에서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수영 테스트와 체력 검사인데요. 사실 어느 직업에서도 체력 검사를 하진 않죠. 그리고 수영 테스트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100kg의 카트를 움직여야 되고 또한 다양한 승객을 또한 짐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스케줄 근무이기 때문에 시차 적응에도 본인이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투철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통 10년, 20년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행을 하고 도착해서 바로 쉬시는 경우도 있지만 쉬고 난 다음에 보통 자기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헬스나 아니면 요가, 그래서 개인의 그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항공성 중이염, 보통은 멀쩡하다고 하지만 감기만 걸리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승무원이 되기엔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 관리 그리고 해외 근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 다른 나라를 지역을 왔다 갔다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 근무가 하는 직업이 바로 승무원의 직업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승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하 원칙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where, 어디에서 근무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은 어떤 업무를 준비하고 또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 네이버 카페에서 에어24를 검색하시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 all in, no shoe, no wings. Not a channel.